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부터는 누크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페이스부터 사용 팁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여러 편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크 스튜디오 워크스페이스 중 프로젝트 패널과 뷰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누크 시리즈 중에 가장 하이엔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누크 X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컴포지팅 기능과 히에로의 편집 타임라인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크 스튜디오 하나로 여러 샷에 대한 관리, 편집, 합성까지도 통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누크의 버전은 15.0 버전까지 출시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설명은 누크 스튜디오 15.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누크 스튜디오 워크스페이스고요. 이 전체적인 작업 화면을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크 스튜디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프로젝트 패널, 그다음 뷰어, 프로퍼티즈, 그다음 타임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널들은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패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상단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콘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스플릿 버티컬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2등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단에 생성된 패널의 부분에다가 다시 앞전에 클릭했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윈도우즈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탭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스코프에 있는 웨이브폼 같은 것을 이렇게 생성한다. 지금 이렇게 플로팅하게 생성됐다라고 했을 때 이 탭의 이름 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패널 안으로 쏙 탭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개별 탭들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해서 순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또는 개별 탭의 이름 부분을 선택해서 다른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그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아까 있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놔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패널의 부분에 아까 클릭했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클로즈 펜, 이렇게 클로즈 펜을 하게 되면 패널 자체를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별 탭 같은 경우는 개별 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플롯 펜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플롯 펜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탭들을 플로팅하게 띄워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 탭들을 다시 안으로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워크스페이스는 수정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이 워크스페이스를 변형한 부분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 메뉴 쪽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름 부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트컷을 통해서 단축키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몇 가지 워크스페이스 형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이 워크스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축키들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통해서 서로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컨포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해보시면 컨포밍과 관련된 워크스페이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치해서 사용할 때는 아마 피니싱으로 실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려면 단축키 Shift S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프리퍼런스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스타트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타트업 옵션 이렇게 눌러보시면 스타트업 워크스페이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누크 스튜디오를 실행했을 때의 워크스페이스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피니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본값일 거예요. 이거 바꿔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이라는 것은 시퀀스를 생성 및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 빈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New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새로운 빈을 생성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하겠다, New 시퀀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 Ctrl N 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된 시퀀스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시퀀스 네이밍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dit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 시퀀스 네이밍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기존에 생성된 시퀀스의 이름을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생성되어 있는 시퀀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름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는 무제한으로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시퀀스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시퀀스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시퀀스에 해당하는 타임라인 하단에 열리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타임라인의 이름이 시퀀스 네임으로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각각의 시퀀스의 이름으로 타임라인이 열리게 되죠. 이러한 시퀀스는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버튼을 눌러서 New빈이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축키가 Ctrl B이네요. 이렇게 폴더 구조 형태로 생겼고요. 폴더의 아이콘 형태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빈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지금 아이템이 시퀀스 아이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이름도 바꿔주겠다라고 하신다면 프로젝트 메뉴에 보시면 Edit Settings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이밍을 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뉴에 보시면 뉴빈, 뉴 시퀀스를 통해서 새로운 빈과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해 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 빈 안에다가 몇 가지 아이템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이템 관리창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임포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포트 파일이 있고요. 파일을 임포트 하겠다라고 한다면 임포트 파일 혹은 단축키 Ctrl I 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또는 폴더 형태로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DL, XML, AAF 같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임포트 파일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불러올 건데요. 저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아이템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9가지 정도의 영상 클립을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불러와 봤는데 이 불러온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썸네일 형태로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리스트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썸네일이나 리스트 형태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옆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크기 변경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오름차순으로 볼 것이냐 내림차순으로 볼 것이냐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분을 클릭하면 어떤 것을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순서적인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라든지 FPS 이런 순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썸네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썸네일이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모든 클립들을 다 같이 한번 선택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클립들을 다 같이 선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가 있냐면 Set Poster Frame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First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첫 프레임에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를 이제 미들로 바꿔주시면 중간에 있는 화면, 이 각각의 이 클립 아이템의 중간 프레임 정도에 있는 부분이 썸네일로 설정이 돼요. 또는 라스트는 끝에 있는 부분, 끝 프레임으로 이렇게 썸네일이 설정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불러왔을 때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썸네일 설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클립 아이템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Set Media Input Transform을 통해서 인풋 트랜스폼도 변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 패널에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빈 이름, 그 다음에 시퀀스 이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개별 빈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버튼을 누르고 New 빈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빈 원 안에 또 새로운 빈이 종속돼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 프로젝트 네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빈을 눌러주시면 종속되지 않은 개별 빈을 생성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9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빈이 있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이 있는데, 이 9개의 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중에 몇 가지 아이템만 새로운 빈에다가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새로운 빈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한 아이템들만 새로운 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서로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 주실 수 있는데, 이때는 Alt 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컬러로 라벨링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 2에 들어간 이런 아이템들 중에 특정 클립 아이템들은 선택을 하고요. 요 끝쪽 상단에 보시면 요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클릭을 했을 때 색상을 넣어줄 수 있는데, 색상을 이렇게 약간 핑크하게 색깔을 넣어보게 된다면 개별 클립 아이템의 색상으로 라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 처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또 변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에다가 이 개별 클립들을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벨 처리되어 있는 클립은 이 비디오 트랙에서도 색상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뷰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뷰어 좌측 상단 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크 X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화면들이죠. 개별 아이템에 만약에 레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레이어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별 클립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네요. 이렇게 개별 레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별 레이어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개별 채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네요.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알파 채널, 루미너스 채널. 각각은 이렇게 단축키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누크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축키들은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뷰어에다가 마우스 컷을 올려놓고 R, G, B, 알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트랜스폼을 또 바꿔줄 수도 있고요. 뷰어에 대한 뷰 컬러 트랜스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하는 옵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 수치값과 감마 수치값을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개인 값을 이렇게 조정해 보면 밝은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F스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F스탑 부분을 클릭을 딸깍 해주시면 기본 값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앞전에 변경했던 수치 값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전환해 가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슬라이더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다시 기본 값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F스탑을 보시면 양쪽에 이런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숫자가 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숫자를 기입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감마도 이렇게 조정을 왔다 갔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Y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Y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초기 값과 변경한 수치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칭 해볼 수도 있고요. 이 감마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슬라이더 버튼 클릭해 주시면 기본 값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 음량을 또 조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음량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뮤트가 되기도 합니다. 소리가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소리가 들리게끔 설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누크 X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와이프 버퍼. 그래서 만약에 클립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레졸루션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트랙이 있다. 이게 지금 필로 해놔야 되겠네요. 필로. 자,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뷰어 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W 키를 눌러보시면 가운데에 이런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A와 B가 있죠. A는 비디오 1 트랙, 그 다음에 B는 비디오 2 트랙으로 설정하게 되면 A와 B의 화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와이프를 이렇게 닦아내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서로 비교를 해보는 데 있어서 투명도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회전도 이렇게 해보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은 어떤 방식으로 와이프를 할 것이냐, 호리젠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버티컬로 할 것이냐. 그래서 A, B로 설정되어 있는 두 가지의 트랙을 같이 보면서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값은 와이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또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버, 마이너스, 디퍼런스, 어니언 이런 식으로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또 비교해 보면서 또 작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기본 값은 언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타임라인에 보면 이런 라인 있죠. 이 라인은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 헤드에도 표시가 나타나요. B와 A가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A 버퍼, B 버퍼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다 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축키 W 키를 눌러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튼들도 좀 살펴보면 맨 앞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시면 타이틀 세이프, 그다음 액션 세이프, 포맷 센터 부분 나타나죠. 포맷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프 존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세이프 존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Apply Frame Masking이라는 옵션인데 이 화면 비율에 따라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3 모니터에 추출할 용도로 작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4:3 비율로 해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양쪽에 처리가 되고 이 안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노온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이제 경고 문구를 띄워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과도한 노출값이 있는 경우에 경고 문구를 띄우겠다 혹은 띄우지 않겠다 이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 어노테이트 툴이라고 해서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협업을 하면서 주석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뷰어 창 좌측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개별 클립에 대해서 주석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도 주석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길이대로 주석을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는 현재 있는 아이템의 길이만큼 주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별도의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석 트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페인트 브러쉬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인트 브러쉬로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색깔도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독이 여기는 빼 이런 식으로 주석을 처리해 줄 수도 있죠. 여기는 집중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석이 남게 되고요. 요 주석에 있는 트랙의 길이만큼 주석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길이는 언제든지 자르거나 붙이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작업을 편집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만 주석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주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노테이트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 쓰실 때는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리진 오브 인터레스트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캐시를 멈출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캐시.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줌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 피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트된 크기대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다 이렇게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부분에 대한 메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중간 버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버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확대 축소가 돼요. 마우스 중간 버튼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 Alt 키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크기 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면서 이동하시면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프록시 해상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2:1로 할 것이냐, 절반 해상도로 보면서 작업을 할 것이냐, 또는 8배로 해상도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플레이백이 더 원활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만약에 이 트랙에 아이템들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컴프 작업을 같이 연동해서 한다, 컴프의 데이터가 매우 무겁다, 그런 경우에는 플레이백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프록시 해상도를 좀 낮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 중에 요 아이드로퍼 툴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생겼죠. 이 친구는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컬러 정보값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또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자 안쪽에 있는 부분에 컬러 평균치가 또 나타나게 돼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상 정보값을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암 설명드린 부분,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축소가 돼 있다 라고 할 때 F키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피트 되기도 하고요. 또는 H 버튼을 눌러주시면 H 버튼 같은 경우는 fill, 그래서 가득, 조금 더 가득 채워서 보여줍니다. F와 H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뷰어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기타 뷰어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단축키가 이렇게 또 부여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단축키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패널과 이 뷰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퍼티 패널과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